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롬 인터리어 회사를 경영하시는 노성윤 회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노 사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윤 씨, 우선 본인 소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한번 해주시죠. 카메라 한번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제롬 인테리어 노성윤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이민 온 지 10년, 올해로 10년째인데, 제가 이민 올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해서 제롬 인테리어 건축업 일을 종사했습니다. 예, 참 10년 동안 긴 세월인데 어떻게 오시자 마시자 이런 사업에 종사를 하셨는지, 혹시 한국에도 이런 사업을 하셨습니까? 한국에 계실 때도? 예, 한국에서 약 한 9년 정도 이 일을 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실 하시는 일이, 전공하시는 게 사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셔서 이제 뭐 집 수리도 하시고 또 개조도 하시고, 혹시 집 건축 같은 것도 하십니까? 예, 한국에서는 저희가 전원주택을 경기도 이천에다가 지었었고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는 뭐 크게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건축 일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권영철 씨, 사실 우리가 부동산업을 하면서 제일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사실 우리 노 사장님 같은 그렇죠. 분들입니다. 그렇죠. 대개 이제 우리가 집을 팔고 사면은 꼭 다가오는 게 이 집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집을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신 그렇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럼 사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 참 누구를 소개해 준다는 게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소개해 주신 분이 일을 좀 깔끔하게 잘 만족하게 하시면은 우리들이 아무 소리가 안 듣는데, 그게 잘못되면 이제 화살이 또 저희들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면은 또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아무리 잘 해줘도 또 가격은 딱 정해놓고 그저 좋은 것만 해달라 그러니까 참 힘드신 비즈니스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기 캐나다에 이민을 와가지고 자기가 한국에서 허든 거를 캐나다까지 와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럭키하신 거고 굉장히 성공을 하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위안을 삼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일을 하시다가 제가 조그맣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힘드신 일이 많이 있죠. 예. 예,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은 한국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요. 우선 캐나다에서는 일단 자재나 이런 가격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이민 올 때 그때 이제 드라이월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면은 그때 드라이월이 한 장에 4불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12불 정도까지 됐어요. 10년 동안에 네,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건대 건축 경기나 이런 거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건축 자재비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거지. 이 캐나다는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게 어떤 이런 경쟁으로 된 거품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신 거 3배라는 거는 10년 전을 그렇죠. 봤을 때 그렇죠. 3배. 그럼 집값이 10년 전보다 사실은 3배가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올랐죠. 그렇게는 안 됐죠. 그러냐. 그렇게는 안 여러분 말씀하시는 건 자재값보다 그렇죠. 사실 집값은 덜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캐나다에서 지금 현재 집값이 오른 것이 그 자재비나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볼 적에 거품은 아니다 하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으신 말씀을 좀 하신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품이 막 빠지고 그런다 하지만은 그래도 캐나다의 집값은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상승된 것이지 거품에 의해서 상승된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가장 그런 거를 피부로 많이 느끼시는 분 같아요. 노 사장님 말씀은 이제 지금 자료값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사실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인건비도 사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기본적인 가격 인건비는 책정하는 비율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알버타나 이런데 오일 붐으로 인해서 노동 캐나다에 상주하는
그 노동 인력이 글로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그 노동 인력이 그 인건비가 약간의 상승 그런 어떤 영향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도 그래서 그 일부 직원들의 인건비도 그 전체적으로 일부 그 상승 그 임금을 예, 제가 좀 올랐군요. 그 사실은 저도 그걸 피부로 많이 느꼈는데 비단 캐나다 사회는 물론 이 동포 사회에서까지 많은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엘버타나 캘거리 그쪽으로 많이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집도 사실 그동안 작년에 그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분 전기 기술을 가지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캘거리로 가시더라고요. 그럴 때 참 좀 사실 이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으로서 좀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 사장님께서는 이제 회사를 10년이나 경영하시면서 조금 아까 제가 물어본 질문이지만은 물론 보람이 있을 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주 힘들었던 일, 아주 손님과의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는 이제 한국이랑 달리 그 어떤 수입원이나 또는 이렇게 예산 같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일이 많이 늘어나면은 손님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이렇게 잘 무마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찰이라는 거면 그럼 어느 경우에? 처음에 우리 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정해진 일을 원하고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생기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 성격에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사과 10개 사면은 하나 그 덤으로 주듯이 일을 해드릴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꾸 늘어나다 보면 사과 10개 샀는데 수박 하나 더 달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제가 있으면서 늘 일을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큰 이렇게 어려움은 별로 없지만은 이제 그런 게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여기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절대로 쉬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절 때 조금 이제 일주일간 쉬고 1년 내내 안 쉬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경우도 이제 360일 가게를 여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가면은 그분들하고 계약을 일주일 동안 가게를 셋업해달라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잠을 안 자고 8일, 9일간 진짜 2교대 근무를 꼬박 해서 그날까지 해서 열어드린 경우가 있어요. 날짜를 맞춰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몰이나 이런 데서 정해져 있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피치 못한 사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을 할 때는 제가 한번 8일, 9일 동안을 밤을 안 자고 이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 손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한다면 괜찮은데 또 그게 아닐 경우에는 좀 힘드신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손님을 모시고 이제 집을 보러 이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손님들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집을 구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집을 그냥 하나 구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 나서서 그냥 무슨 어떤 기준도 없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개보수, 건축 업자 입장에서 보실 적에 집을 보실 때 뭐를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보십시오 하는 그런 무슨 조언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여기서 캐나다에서 10년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제 여기 나오기 위해서 몇 가지를 기록을 해갖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우선 집을 구입할 때는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문전에서 이렇게 집 쪽으로 흙이 이렇게 좀 낮게 이렇게 흙이 처음에 땅을 파갖고 집을 짓다 보면은 집을 다 진 다음에 흙을 도로 되메꾸거든요. 그러면 여성토라 그래서 흙을 집 지대보다 약간 높게 흙을 부어놔요. 근데 10년이고 지나서 오래되면은 흙이 자꾸만 이게 침하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가 이제 실지보다 이제 좀 낮아지면은
그 뭐 비나 이렇게 뭐 물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게 물이 글로 자꾸 고입니다. 그러면 지하가 이렇게 젖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단 그레이딩을 이제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그레이딩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물이 뭐 고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집을 살 때 그런 곳을 관찰하고 봐야 됩니다.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보라 하시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붕을 뭐 눈으로 보면 이 지붕이 오래됐다 또는 뭐 이제 오래된 뭐 또 이렇게 새 지붕이다 금방 알지만 그 지붕을 한번 보면은요 그 동물이 한번 들어간 흔적이 있어갖고 망을 쳐갖고 이제 동물을 내쫓은 다음에 그 동물 그 내쫓고 나면 거기다 망을 쳐서 어느 회사에서 이걸 관리를 해주는데 그런 집들은 안에가 인슐레이션이나 또는 스트럭처가 많이 상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벌써 동물이 들어가서 다 망가뜨리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집을 살 때 그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집을 구입해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창문 프레임이나 윈도우를 안팎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창문 주변이 지저분한 집은 그 내부에 그 인슐레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부랑 외부의 온도차가 심하면은 그 벽에 물이 그 결로라 그래서 물이 습기가 생기고 곰팡이도 나고 창문에 이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창문에 페인트도 많이 벗겨져 있고 창문 주변이 이렇게 젖어서 곰팡이가 난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네 번째는 그 냉난방 그 기계에 대한 그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런 그 히스토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간단하거든요.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자료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면은 몇 년도에 그것이 셋업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전기 수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전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60A 옛날 집은 들어와 있고 요즘은 이제 뭐 100A 어떤 경우는 큰 집들은 보통 200A가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는 뭐 전기를 이렇게 많이 안 썼기 때문에 모르지만 요즘은 그 전기 쓰는 그 용도가 많아졌죠.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 이제 그렇게 승합이 돼 있는 집이면은 추가 비용이 안 들지만 원래 오래된 집을 구입할 경우에 특히 60A 된 집은 용량이 모자라고 그 집 인슈런스 들을 때도 좋은 가격에 들기가 그 방해가 되죠. 아, 예. 그 보험에도 좀 문제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60A, 100A는 일반인들이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전기 판넬에 그렇죠. 다 돼 그런 있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휴지로 돼 있는 집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것을 판넬을 그 브로커를 바꿔가지고 거기 이제 브로켓이 이제 다 저기 셋업이 되게끔 그 일렉트릭 판넬을 바꿔놓으면은 그게 이제 그거 바꾸는데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던가 뭐 딜할 때 그것도 뭐 딜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10년 전만 해더라도 지금 그 이런 업에 사장님 하시는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많지 않았죠? 글쎄요, 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국일보에 이렇게 구인란이나 광고란에 보면은 한 6, 7 업체 정도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10년 지난 지금 보면 한 20개에서 한 50개 정도 예.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뭐 하다가 말고 또 하고 그러시는 분도 치면은 굉장히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예. 있는 결국 것 부동산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도 한 100번 되셨나요? 그렇죠. 지금 한 500번 되시는데 뭐 비슷한 레이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비즈니스 현황이라 그럴까? 어떻습니까? 그 비즈니스는 뭐 물론 부동산의 침자가 되면 따라서 침자가 되겠고 물론 부동산이 활황이면은 그것도 활황이 되겠지만은 지금 몇 년 동안은 어땠습니까? 예, 뭐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한국 이제 한국 교민이 지금 10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민이 많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비즈니스도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컨비니언스나 세탁소가 주가 돼서 저희가 많이 그 셋업도 해드리고 보수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수리도 뭐 이제 뭐 유학생도 받아야 되고 뭐 방도 많이 늘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다양해요. 또 집도 사면은 그냥 이제 바로 이제 고급화 시켜갖고 지하실도 뭐 집에다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또 뭐
헬스룸도 만들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고급 시설을 많이 넣는 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가게 셋업도 옛날에는 그 몇 가지 안 되는 저 직종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요즘은 옷가게도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가고 뭐 스시집도 여러 특별한 그 기계를 써갖고 하는 그 업체도 생기고 옷가게도 여러 가지로 생기고 그래서 자꾸만 다양한 업종들이 또 이렇게 생겨나고 또 그런 쪽으로들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살다 보면 경쟁, 어느 업계나 경쟁이 더 그렇죠. 심해지는 게 사실이니까 또 거기에 맞춰가려면은 이 비즈니스 하는 형태를 바꿔야 하다 보니까 그 사실 구조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노 사장님은 이제 10년 동안 일을 쭉 해오셨는데 대개 이제 한인 동포들은 이렇게 집을 사는데 새 집 사는 것보다는 오래된 집들, 기존 주택을 사는 게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뭐 아홉 채 반 이상이 이 기존 주택을 사는데 한국은 뭐 집 짓고 한 20, 30년은 다 부시고 다시 짓는데 여기는 뭐 집이 100년을 가더라도 그 집을 다시 또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그래서 100년 이상씩 그 사는 게 이 나라의 그 하나의 관습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동포들도 집을 사면 보통 20년, 30년 또 50년 그 집을 사다 보면은 들어가서 자기 취향에도 안 맞고 그래서 집을 레노베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노 사장님 같은 분들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그 건축비, 되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첫 번에 여쭤보는 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듭니까? 하는 게 아마 첫 질문으로 하는데 그 코스트는 되게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은 그 구조 스트럭처를 건드리지 않고 벽에 이제 그 외부 내장 내벽에 있는 그 드라이월 그리고 페인트, 그 다음에 뭐 바닥, 이런 마감재, 기초 마감재를 작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스퀘어피트당 약 한 평균 25불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000스퀘어피트만 25,000불. 25,000불 정도. 그런데 이제 그게 기본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고급 자재를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일부 건들지 않고 자기가 손봐야 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은 비용을 좀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부엌을 한다거나 뭐 워시룸을 한다거나 그러면 코스트가 좀 많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예, 부엌을 만든다든가 화장실을 만들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특별히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불에서 6,000불 정도를 예산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엌 같은 경우에는 피트당 약 한 200불 정도 잡으시면 될 겁니다. 그 캐비넷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3m 정도, 그러니까 10핏 정도의 그 공간에다가 캐비넷을 채워 넣는다고 하면 약 한 200불 정도, 200불? 2,000불. 2,000불. 그렇죠. 2,000불 정도. 6,000불 정도가 들 겁니다. 6,000불. 예. 권영철 씨,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집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개 이제 뭐 몇 달 후에 이렇게 놀러 가보면 집이 완전히 다른 집이 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걸 하실 때 시리에 가서 퍼밋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엌을 다 고치고 싶다. 아니면 집안을 전체를 싹 드러내고 고치고 싶다. 그럼 시리 그러니까 이 시에서 무슨 우리가 특별하게 받아야 될 퍼밋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곤란하지만 제가 일을 해온 기간 동안에 받은 그 경험으로 일단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주변에 공사할 때 좀 지저분하지 않고 소음을 내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외부에다가 쓰레기를 방치해 놓는다든가 밤늦게까지 소음이 나면 이웃에서 신고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인스펙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조벽을 건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퍼밋을 드로잉을 그려서 퍼밋을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나 배관 같은 경우도 땅 지하에 묻히는 것이 아니면은 특별히 이제 퍼밋을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할 때에는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해서 할 때는 라이센스 있는 분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전하고 또 나중에 집에 화재 같은 것도 생길 때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그 중개인으로서 경험하는 걸 보면은 레노베이션을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고 돈도 많이 들였고. 근데 너무 그게 퍼스널라이즈 돼가지고 자기 취향에만 맞게 이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팔 적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너무나 자기 취향적이니까 그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 그 지하실이나 이런 거를 그 개조를 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좀 조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 약간 좀 PR을 조금만 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어떤 핸디맨이나 또는 목수나 또는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특별히 디자인에 대한 그런 것을 별로 이렇게 갖지 않고 손님들이 원하는 내용대로만 이끌어가 주고 잘못된 거라도 해달라는 사항이면은 그냥 억지로도 해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만약에 일단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처음에는 내가 어떠한 용도로 쓸지를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를 많이 부르지 말고 한 두세 개 업체를 선정해서 불러가지고 그 디자인을 의뢰를 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컨셉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을 하고 그쪽에서 디자인을 받아갖고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어떤 독특한 내 나름대로 방식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다음 사람이 사면은 별로 필요 없는 경우가 그렇죠. 종종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을 어느 정도는 그 전문가가 이렇게 맡아서 남들이 다 봐서 보편적인 그 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업체가 그것을 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이나 또는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어떤 방수나 방음 그리고 어떤 나중에 보수를 애프터 서비스를 해줄 때도 충분히 그런 게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그 견적서 보고 그냥 조금이라도 싼 사람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쉬운 말 해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만족하시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자주 옆에서 봐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쉬운 비즈니스가 아닌데 참 용하게 10년 동안 해오셨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두 분이 말씀한 걸 정리를 하면은 집을 고치고 또 페인트 칠을 하더라도 꼭 내가 좋다고만 하는 것보다는 이 평준화된 일반적인 보편적인 쪽으로 해야지만 경제적으로 손해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집 내부에는 뭐를 어떻게 하더라도 무슨 기둥을 부신다든가 그러지 않는 한은 시리의 퍼밋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집 밖에 익스펜션 할 때는 틀림없이 그 퍼밋을 의뢰해야 되죠? 그럼요. 당연히 맡아야죠. 예. 예.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캐네디안들이 이 집 개보수에 쓰고 있는 1년 동안의 그 비용이 수십억 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비즈니스예요. 노하우만 알면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 사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이 밝은 그 미래에 지금같이 계속 하시면은 우리 또 한인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를 또 개발하실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전망은 밝은 비즈니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그 관계가 있으신 비즈니스인데 또 한 가지 여쭤보면은 사실 저희 회사에도 이제 일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매매를 했는데 그 집을 살 때 당시에는 옆에다가 카폴트를 이제 그라지가 없는 집이에요. 카폴트를 세워서
그래도 눈비가 안 맞겠다 하는 상상을 하고 샀는데 집을 딱 사고 나서 보니까 카폴트를 하려면은 시리에서 퍼밋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시리를 가보니까 거기는 카폴트를 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옆집하고 이 셋백이라고 그러죠. 그게 충분치 않다. 그 끌탕을 하시는 것도 봤고 그럴 때 손님들이 이렇게 노사장 같은 분을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서 나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다. 그럴 때 레노베이션 하시는 분들도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를. 우선은 그걸 답을 드려야죠. 그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글쎄요, 좀 그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고요. 저도 또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마다 조금씩 그 지역 노스역도 그렇고 뭐 애토비곡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그 지역마다 조금씩 그 조례가 틀려요. 그리고 그런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 지역적으로 또 이웃과의 어떤 집 조건도 또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시티에 가서 그 지역에 대한 지독도와 그 사이트 플랜을 갖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주인하고 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 시티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람하는 데 가면 그러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파일로가 다 나와 있겠죠.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사람이 다 만물 박사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노 사장님이 하시는 건 제너럴 컨트랙터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그 아래에는 또 이제 전기 하시는 분, 또 플러밍 하시는 분, 또 뭐 세라믹 타일 까시는 분, 또 카펜터, 목수 하시는 분 여러 분야 사람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지요? 예, 어렵죠. 이제 손님들이 갑자기 뭐 공사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일정된 팀이 그냥 이렇게 확보돼 있으면 아무 때나 가서 해줄 수가 있지만 공사가 바쁘던가 또는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되면은 그 다른 어떤 인력을 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 회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한 기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또 일이 없을 때는 그 많은 인력을 관리한다고 한다면 또 그 어떤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핸들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머도 데리고 있어야 되고, 엘렉트리션도 데리고 있어야 되고, 카펜터도 데리고 있어야 되고, 뭐 브릭 레이어도 데리고 있어야 되고 다 그런 분들을 데리고 있는데 일이 항상 많으면 괜찮은데 있을 때는 또 바쁘고 없을 때는 없는데. 일 없을 때도 월급은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저희 회사 노하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뭐 한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고요. 또 그만한 일이 되게끔 또 외부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그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바란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기 하시는 분은 우리 그 영역 안에 있는 그 전기를 커버해 주시고 또 배관하시는 분은 또 그런 일을 또 나름대로 커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나름대로 자기 분야별로 그 스케줄을 맞추게끔 비즈니스도 맞춰줘야 되죠. 정 안 되면 주 4일 근무를 해서 조금씩 좀 이렇게 시간도 좀 교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뭐 한국에도 상수도 하수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인지는 몰라도 한번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뭐 어떤 분이 상수도를 갖다 하수도에다 연결을 하고 상수도에 뭐 이렇게 거꾸로 연결하면 그게 사실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그게 이제 그 드레인이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지하에 보면은 그 빗물이 흘러나가는 드레인이 있고요. 이제 하수도에서 이렇게 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벤트랑 그 연결돼서 냄새를 정말 지붕 위로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하수에서 나오는 냄새는 그 벤트를 달아서 그 이제 해야만 하수도가 연결이 돼서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하수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일반적으로 물만 내려가면 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물이 내려가고 나온 다음에 남은 찌꺼기에서 나는 악취거든요. 그래서 그 벤트 작업이 제대로 되게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10년이나 이런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우리 노 사장님 입장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또 앞으로 이민이 많이 또 오시고 그러는데
이런 일을 하겠다. 또 아니면 이곳에 상주하시는 분, 사시는 분들도 나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그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특히나 한국에서 지금 이민을 이계통으로 오시겠다 하는 분들한테. 이제 이게 제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일 힘든 게 영어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 커뮤니티가 10만 명인데 그 10만 명에서 이 인테리어 하는 우리 이런 내 일에 종사하시는 그런 같은 동료 다른 회사 경쟁 회사들도 그렇지만 시장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토론토에 있는 메인 시장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은 공사를 약 한 30% 이상 외국인 여기 캐네디안 공사를 하고 한 70% 정도만 70% 정도는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런 거를 보면은 영어를 좀 더 잘해가지고 그런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티에 가서 퍼밋을 내던가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물건을 사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사할 때 그런 게 굉장히 전문화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보통 영어를 영문과 나온 사람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일종의 여기에 맞는 전문 용어를 많이 습득을 하고 그런 쪽에서 많이 알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한국에서 전기를 잘하고 건설업을 종사를 오래 했던 분들도 여기 오면은 맥을 못 쓰죠. 예,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여기에 맞는 룰이 있고 또 여기에 맞는 마인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또 대강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인스펙터가 여기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근데 어떤 검사 나온다던가 그러면 너무 막 긴장하고 막 그냥 쩔쩔매고 네.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모르면 다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일이 잘 되게끔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 이제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하자면 드로잉이라는 거는 시에서 이제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어떤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드로잉을 그려갖고 시에 허가를 내면 시에서는 그거를 검토해서 일이 바른지 어떤지 보고 필요한 부분을 더 하라고 그러고 저희한테 공사를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 허가 내준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공사를 할 때 이 도면대로 저희가 작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대로 하는지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것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지 그 이상 더 요구하는 월권 행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정확한 지식과 어떤 규정만 지켜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펙터라는 걸 한국식으로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스펙터는 친절하고 도와주러 나온 사람들이지 검사를 하고 소리치고 또 커피를 얻어 먹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영어를 전문 용어를 습득을 하고 하셔야 된다는데 혹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겨울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올해는 좀 힘들겠지만 향후 이제 그런 걸 해서 네. 그런 건축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분들의 그런 기술 같은 거나 또는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보케블러리 같은 같은 거. 걸 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노 사장님, 어쨌든 여기서 좋은 사업에 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우리 한인들도 이렇게 트라이델이나 맨키나 이런 얼마 전에 넘버원 블로어가 히트쳤지만은 그런 공사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민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민들한테 이 레노베이션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짤막하게 조언 한 말씀 한번 해주시고 또 이 시간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 우선 어떤 공사를 하시게 되면은 아까도 잠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전문 업체와 정확한 상의를 해주시고 또 어떤 이거에 대한 의뢰를 하시기 전에 나름대로 어떤 필요한 용도를 생각하시고
이런 일을 준비하시는 것이 큰 낭비도 없이 경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제롬 인테리어에서 사장님으로서 많은 교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노성윤 사장님을 모시고 이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새로운 업계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새로운 인포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